여러분 안녕하세요. 헬스케어학과 교수 김준경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고서 쓰는 법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수업은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학점, 즉 한 학기의 마무리는 보고서라고 할 수 있죠. 각 교수님마다 다양한 주제의 주제를 내주는데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성의가 없어 보인다 그럴까요? 좀 이렇게 대충 보이는 그런 보고서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잘 갖춰진 보고서를 만들어낼까? 그 내용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저도 이제 며칠 전에 문득 생각이 나가지고 이런 지금 동영상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보고서 쓰는 방법을 제가 이렇게 타이핑하고 이런 걸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보고서를 쉽게 쓸 수 있느냐, 그리고 원하는 주제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그런 내용들 위주로 딸막짤막하게 한 두세 개 정도 준비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A 플러스 보고서, 제 큰 제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소 제목이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보시면 여러분들 형식과 내용 중에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형식이 내용을 지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그 내용을 읽기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학생들 입장이 아니고 교수의 입장에서 보시면 교수는 여러 가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한 개가 아니라 뭐 많게는 뭐 80명, 그리고 한 학기로 따지면 몇백 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럴 때 눈에 띄는 보고서가 중요하겠죠. 그러면 예쁜 글씨체, 예쁜 형식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그런 형식이 갖춰지지 않으면 보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첫 줄에 나와 있지만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만큼 형식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보고서를 보다 보면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뭐 다른 교수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띄어쓰기라든지 맞춤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문장을 두세 줄 읽다 보면 벌써 띄어쓰기나 맞춤법이 틀린 게 엄청나게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 문장, 10줄을 읽었는데 그 안에 띄어쓰기나 맞춤법이 수십 개가 틀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도 전에 이 보고서를 좋은 보고서라고 판단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항상 읽는 사람이 편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즉 평가하는 사람한테 맞춰서 보고서는 작성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 보시면 이제 작성 양식의 중요성입니다. 글자 크기도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채점하시는 교수님이 눈이 좀 나쁘시다. 이러면 보고서를 너무 작은 글자 크기로 하면 읽기가 힘들 거 아닙니까? 즉 그런 물에 맞춰서 가능하면 여러분들 뭐 성인 학습자라 생각하고요. 우리 헬스케어 학과 교수님들도 좀 눈도 좀 안 좋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한 11포인트 이런 정도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다음은 줄간격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줄간격이 너무 좁으면 읽기가 힘듭니다. 너무 넓어도 안 되고요. 보통 아래 한글로 작업하게 되면 한 180포인트 정도, 180% 정도 이렇게 줄간격을 하는 게 좋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글자 크기는 11포인트, 그리고 줄간격은 한 180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보기에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글자체가 있는데요. 이 글자체는 여러분들 예쁜 글씨체를 쓴다고 뭐 편지지체라든지 이런 걸 쓰시면 안 되고요. 가능하면 이 고딕체 형태로요. 혹은 뭐 본문에 어울리는, 이거는 제가 고딕을 꼭 지정하는 건 아니고요. 반듯반듯한 글씨체 있죠. 읽기 편한 거. 이 가독성이 높다고 얘기하는데요. 거기에 맞는 그러한 글씨체를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서론, 본론, 결론, 자신의 생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글을 씀에 있어서는 나의 생각을 타인에게 전달할 때는 항상 서론, 본론, 결론 혹은 기승전결 형태를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보면 서론, 본론, 결론 부분들은 대부분 다 타인의 글들을 편집해서 이렇게 가져온 것들이죠. 이렇게 추가로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수업 시간에 다른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바쁜 현대인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뭐 이런 제목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 쭉 이런 관련된 내용들을 찾아보고요. 마지막에는 자신의 경험이라든지 자신의 생각들을 하나의 목차를 만들어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10마디 말보다 한 장의 그림이 더 많은 것을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앞에 이제 서론 본론 결론에 들어갈 내용 중에 뒤에 이제 자료 찾는 방법들을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 그게 있는 내용들을 너무 이렇게 글자로만 하지 마시고요. 관련된 그림들을 이렇게 좀 가져와서 함께 첨부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의 그림이 더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림을 이용하려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이런 그림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떤 검색 엔진이라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가져올 수 있죠.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뭐 최근에 여러분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니까 이런 사진도 찍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가 있는데요. 이제 표지를 첨부하시는 게 좋고요. 어떤 분들은 표지를 만들지 말라고 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교수님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취향에 맞춰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게 참고 문헌입니다. 참고 문헌이 없으면 그 보고서는 절대 좋은 보고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요즘 이제 표절 같은 거 있죠. 남의 논문들, 남의 연구를 그대로 뺏긴 것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이건 일종의 어떤 지적인 도둑질에 해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대학교 수준에서 우리가 연구 논문을 쓰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APA 스타일이라고 그러는데요. 6단어 이상이 연결되면 그것은 표절로 칩니다. 보고서에서는 그 정도까지 따지지 않거든요. 다만 내가 어디에서 이런 자료들을 가져왔다 정도는 참고문으로 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제가 그 바로 위에 문장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그래프나 표, 그림을 적절하게 활용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페이지 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고서가 5장 뭐 이렇게 정도면 괜찮을 수 있는데 10장 이상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죠. 그럴 때는 앞에다가 목차도 추가하는 게 필요합니다. 목차 추가로 목차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논문이라는 게 논문이 아니라 이 보고서라는 게 제목이 있단 말이죠. 제가 좀 전에 바쁜 현대인이 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보고서 주제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다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신이 찾을 수 있는 자료나 조금 자기가 접근하기 쉬운 그런 자료 혹은 자신의 경험 위주로 작성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논문의 부제목을 함께 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바쁜 현대인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거 밑에다가 나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부제목을 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여기 제목 외에 부제목을 함께 이렇게 입력하시면 조금 더 좋은 보고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여기 잠시 끊고 다시 그 다음 장에서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